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참여를 했어요. 사실상 뭐 14, 15, 16 이렇게 쫙쫙 했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좀 솔직히 지금도 20개 넘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죠. 사업도 하고 있고 장사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제가 하면서 좀 후회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솔직히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좀 후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솔직하고 담백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사실상 이게 지금 그 평균 매매 가격이거든요. 아파트 지수인데 17년부터 22년 12월까지예요. 즉 한 뭐 5, 6년간 그런 자료를 나온 건데, 전국 아파트 그러니까 17년도 10월 달쯤에 2억 8천이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가. 근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4억 6,800인 거죠. 다 이제 전국적으로. 어쨌든 간에 뭐 2억 가까이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전국 가격은 아무리 뭐 떨어졌다 해도 17년도에 비해서 22년도 12월쯤을 봤을 때는 2억이 올랐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떨어졌어도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저 그건 있어요. 뭐라면은 이게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이게 22년이라고 볼게요. 21년 1년이고 22년도부터 내려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3년입니다. 이게 뭐 반등한다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버전은 23년인 거예요. 22년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럼 21년도는 상승한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도도 마찬가지고 19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뭐 그 전에 18년도가 있겠죠. 자, 보시면 저는 그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 2020년도, 그러니까 뒤돌아보아서 하는 얘기지만 2020년도쯤에는 솔직히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뭐 그게 흐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모드 자체가 판다는 모드라기보다는 어디 사야 된다, 어디 지역 사야 된다, 어디 가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즉 매수의 포인트를 둔 거죠. 그때 조금 투자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뭐 지역의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이든 간에 샀을 거예요. 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가 명의를 갖게 되면 2년 이내 팔면은 어쨌든 세금으로 많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건데, 보면 플러스 2년을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0년도에 매입을 했다 치면 결국 언제 팔아야 되는 거죠? 22년에 팔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22년도, 즉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초반까지는 그나마 뭐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분위기가 안 좋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하다가 아시잖아요. 뭐 4월, 5월, 그다음에 6월 지나서 여름, 7월 딱 넘어가면서부터 거래량 이제 씨가 말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가 진짜 완전 증발, 아예 뭐 절벽 뭐 그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여러분, 뭐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뭐 한다고 하든 간에 내놨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팔리지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쫄리는 거죠. 아, 나 돈 벌긴 벌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22년도가 그랬다는 얘기죠. 즉 개인으로 명의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2년을 보유한다고 하면 언제 팔아야 되는 게 제일 좋았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21년도입니다. 21년도 하반기까지 그래도 거래가 그나마 22년도보다 조금 낫었으니까 21년도에는 그래도 내놨으면 보지도 않고 그 사시는 분도 있었고 분명히 팔렸던 시장이 맞습니다. 21년도 이제 뒤늦게 투자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22년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21년은 확실히 22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량도 그렇고 분명히 내놨으면 팔렸을 시장입니다. 즉 팔기 좋았던 건, 이게 주식 용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고. 딱 그 용어거든요. 이게 지금 그거에 통하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21년도가 팔기 좋았던 시절이라고 보면
이거 언제 매입했어야 되는 거죠? 19년도 혹은 18년도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8년도, 19년도 미리 선점해 있어야 결국은 가장 팔기 좋을 때 팔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남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예 늦진 않았어. 솔직히 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들 따라갔을 때 20년도에 내가 뭐 4월에 하든 5월에 하든 간에 좋았지. 근데 가격이 올라서 좋았지만 결국은 22년에 내놓으려고 때 안 팔려서 결국은 23년까지 갖고 가시는 분, 그리고 전세가가 흔들려서 다시 한번 뭐 전세 갱신을 한다든지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춰주면서 좀 애가 탄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는 뉘앙스가 많았겠죠. 다시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이런 패턴이 모든 자산에 이어진다고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점.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점. 왜냐면 다 그렇잖아요. 나는 저점에 사서 고점을 팔고 싶은 거죠. 그래야만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그래야만 내가 돈을 존나게 벌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거 원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진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약간 바닥을 맞추려기보단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이 보일 때라고 생각이 들면 딱 바닥을 맞추기보단 그 전에 먼저 매입을 해서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어느 정도 바닥이 되는 게 보인다고 하면 어차피 나는 부동산이라는 게 개인으로 명의 샀을 때 2년 있다 팔아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개인 명의로 안 사고는 100일 수가 없어요. 법인으로 사면 종부세 내고 뭐 할 텐데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죠. 결론적으로 2년은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2년 3년 뭐가 됐든 간에. 그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바닥이 보인다고 싶을 때쯤에 확실히 들 때 미리 선점해 있고 샀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을 때 올라가기 끝에 그 산 정상, 그러니까 꼭지점, 고점에 가기 전쯤에 한 요맘때쯤에 이게 시간이 흘러서 2년 때쯤에 이때 파는 게 가장 베스트고 승자인 것이다 라는 결과인 거죠. 하지만 저도 20년도에 샀던 물건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뭐라면 보세요. 이게 19년도라고 칠게요. 20년도에 저는 엄청 샀죠. 이게 꼭 바닥이라고 뭐 그런 걸 떠나서 20년도 샀죠. 근데 고점을 갔어. 그래가지고 난 22년도에 팔고 싶었어. 근데 하지만 중과세 배제부터 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죠. 안 팔리죠.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안 팔리는 거죠. 안 팔리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별짓거리 다 해봤어요. 뭐 공실로 내놓고 뭐 해놓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팔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입증이 돼 있으니까 안 팔리니까 집값이 하루하루 떨어진 게 보입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왜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후회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사가지고 뭐 집값이 역전세가 나고 집값이 떨어졌어.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집을 이 매입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절대 단 1도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수많은 집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재밌고 보람되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지키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문제가 안 되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요. 타이밍. 그러니까 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판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즉 20년에 사서 22년에 팔았던 물건들은 다 그렇게 되고 정확히 18년도하고 19년도에 사왔던 물건들은 제대로 재미 봤어요. 제 입장엔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18년도 19년도에 사서 그때 21년도에 팔았던 물건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만 재미는 봤어요. 확실히 팔렸으니까. 그때는 팔렸으니까 재미는 봤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20년도에 샀던 것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도 뭐가 됐든 간에 투자를 계속 이어가실 거고 투자를 하실 거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 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원데이 투데이 하루 이틀 할 거 말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건 부분을
꼭 제가 진짜 솔직하고 담백하게 저도 뼈저리게 느꼈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실수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